예, 저는 오늘 홍천에는 야시대 막국수집에 왔습니다. 여길 뭐하러 왔느냐고요? 이진경 화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진경은 대한민국의 화가이며 아트 디렉터입니다. 도쿄 현대미술관 12명의 세계 작가로 선정되었죠. 금호미술관, 도쿄 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국립한글박물관, 성곡미술관, 광주 시립미술관, 전북 도립미술관, 영국의 아시아하우스, 볼버햄프턴 아트갤러리, 영국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습니다. 2002년부터 쌈지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며 로고, 공간 디자인 및 산돌 쌈지 농부 이진경 채 폰트를 제작했으며 2020년에는 제5회 고안미술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홍천에서 작업하며 살고 있습니다. 1991년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반찬이 정말로 아주 정갈하네요. 제가 친해서 네네. 네, 그래서 아주머니가 저기 그냥 조개 밥상. 예. 이게 상품에 없는 거지. 이건 팔아요. 이것만. 그래. 이런 밥상을 참 받아본 지가 참 오래돼서 네. 아주 정겹습니다. 네. 이진경 그 화백님이신데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저희 그 권대욱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살고 있는 그림 그리는 이진경이라고 합니다. 그림 그리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나요? 학교 졸업한 지는 한 35년? 35년쯤 됐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림 그 화풍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한글을 정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딱 그 감성이 묻어나게 어머니 같은 그 한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예. 예, 그거를 일종의 그 하나의 그 모티브로 해서 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신화 또 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역사의식도 굉장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어떤 특별한 뭐 배경이 있으셨나요? 역사의식은 그 외가댁이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가 되셨어요. 아이고 예. 예. 그리고 어머니는 여기 4.19 하셨고 외할아버지는 광주학생 운동하셨어요. 그리고 네네. 농민운동 하시고. 예. 예, 그런 어떤 그 집안의 그 내력과 뿌리가 있군요. 근데 전 정치와 되게 무관하게 살았어요. 네, 뭐 정치와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무관한 겁니다. 네네. 네, 그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광어냐 도다리나 정도의 그 차이인데 네. 그걸 가지고서 그 죽이고 뭐 살리고 또 그렇게 참 치열하게 논쟁하는 거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 어쨌든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고 많은 그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갤러리나 또는 미술관에 지금 소장도 되시고 전시도 지금 꼬박꼬박 1년에 그저 한두 차례씩 하시나요? 네. 네, 그렇게 지금 하신데 앞으로의 어떤 그 꿈이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꿈이요? 네. 저는 지금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그려야 할 것도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지고 많아져요. 그래서 올해는 건강해지고 작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조금 더 팔려서 다른 일 안 하고 작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 책이 나오니까 그 책을 또 조금 그 책이라는 건 그 화집이요. 화집. 네, 오케이. 화집이 나오게 돼서 그 화집이 또 조금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야지 출판사가 또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쌓여서 제가 돈 되는 대로 또 좀 사서 또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권씩 선물하고 이런 일이 좀 샀으면 좋겠어요. 좀 네. 아니 정말 그래야 돼. 아니 왜 나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림 남는 거 없냐 그래. 다 쌀도 사야 되고 난 물감도 다 사야 되는데 나는 또 다 무형문화재만 쓰고 막 물감도 맞아요. 좋은 거 쓰는데 네네 맞아요. 다 망한 거 있으면 달래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예술의 현실인데 이거 사실 바로 잡아야죠. 우리 이진경 그 작가님의 그 작업실입니다. 글씨가 참 이게 뭐랄까 초감각에 작업실도 한번 보실래요? 아주 네네 이거 좀 보고. 네. 야 이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뜨라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다. 가장 노래를 많이 만든 그 시인이래요. 네. 왜냐면 3, 4조로 이게 말이 딱딱 맞게 돼 있어서 노래를 만들기 가장 좋은 그러게. 거래요. 네. 이거는 1월이 되면 저는 떡그림을 그려요. 또. 쌀미. 저게 삶이. 여기 해의 살이라고 해의 정기 쌀미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네. 저 달도 있고. 저 달 그림은 아까 저 있던 거 같은 건가요? 조금 달라요. 달라요? 살짝씩 달이 오케이. 조금씩 달라요. 네. 처음부터. 백석의 시예요? 예, 백석의시인데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 구절. 그렇군요. 네, 나는 대로. 예. 아까 그 씨앗 얘기하는 네네. 것처럼 난 것들 있잖아요. 이거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저는 가보지도 않고 백두산 그렸는데 저기 연변 쪽으로 해서 왜 백두산 가볼 수 있다잖아요. 그럼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봄에 좀 다녀오고 싶어요. 뭐 큰 돈도 안 드는데 이런 데를 못 가보고 그림을 그려요. 바다와 옥돔과 이런 제주도. 그 다음에 이거는 강원도 그림인데 이게 영월의 나한들이 나왔었거든요. 돌로 만든 나한들. 그래서 이런 그림들 있고 이건 흑요석이에요. 그리고 이 화전은 옛날에 동학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이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화전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화전민들이 일구었던 것이 메밀이나 감자 같은 척박한 땅에서 살 수 있는 것들. 거기서 막국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춘천 막국수 유명하다고 그러는 게 그게 동학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동화까지. 네. 야, 그게 그런 유래가 있었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화전민들이 그 갖고 온 저 곡식이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매 순간들이 찾아보면 이런 보물과 같은 어떤 순간들 혹은 그 굉장히 역경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문자도인데 이제 이거 서해 전박이는 서해에 그 전박이 물개가 있어요. 가끔 이게 저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최근 몇 년 전에 거기 서해안에 가장 여기 북한이랑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 섬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몸국. 그리고 이건 제주도. 오름은 하나하나 독립된 화산. 제주도에 그 민둥민둥한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오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라산도 산인데 오름도 기생화산. 예, 근데 화산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하나가 독립된 화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인물 있잖아, 이순신 같이. 이런 사람만 큰 산이 아니고 나머지 저나 선생님 같이 그냥 별거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동네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도 실은 다 독립된 화산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된 다음에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왜냐면 이것들이 한때 불이었던 이 화산인데 그냥 지금 이렇게 늙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어졌어요, 갑자기. 그렇죠. 예. 의미가. 네, 그분들 하나하나가. 그리고 이제 이건 한라산, 이건 사삼. 사삼에 대한 간략한 정리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맵을 만들어요. 문장으로. 오케이. 그리고 이 생시가 이게 마지막 문단인데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건 곰이고요. 곰이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곰이 옛날에 곰부족 사람들이 곰가죽을 쓰고 나와서 사람한테 선물로 잡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곰이 허용한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고요. 곰이 나와준 거예요. 곰가죽 쓰고 오늘 내가 죽어준다.
희생하러 나온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우리는 그걸 기록한 거고, 그게 이야기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뭘 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행운을 잡았다고. 그게 아니고 행운이 와준 거예요. 곰이 와준 거죠. 예. 그래서 그 선물, 내 몸을 주는 것만한 선물 있잖아요. 뭐, 곰도 그랬다고요. 예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제주도 굿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복희 여화도, 그리고 서촌꽃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예요. 서쪽 하늘에 꽃밭에 사람 살리는 꽃, 사람 뼈 살리는 꽃, 숨 살리는 꽃, 이런 꽃밭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꽃을 얻어다가 죽은 엄마 아버지한테 뿌렸더니 그분들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예. 그리고 이 꽃은 제가 구이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네. 근데 그 9개의 이족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실은 이족인데 ip사귀가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진 같은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사상이에요. 저희 집이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제사를 되게 많이 하고 살아서 그냥 그걸 조금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목숨 숫자. 네, 목숨 숫자고, 이 천조왕 봄풀이가 제주에서 나오는 어떤 굿이거든요. 세상이 만들어질 때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 그대로가 천자문 내용하고 같아요. 그래서 천자문이 뭐 혹자는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3일 만에 써서 머리가 하얘졌다. 그래서 백수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가 아는 바로는 백수문은 왕과 신하가 같이 만드는 문장을 백수문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 문장은 역사서였어요. 제가 읽기로는 천자문이. 그런데 마침 굿처럼, 굿에선 구술로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 굿처럼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잖아요. 구술이니까. 그럴 때 오히려 사실이 남겨져 있는 것 같다.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목숨수 몇 종류의 목숨수고요. 그리고 햇빛 같으라. 이게 제가 2021년에 이응로 전시 준비하고 제일 마지막에 쓴 그 작업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기준, 0이요. 자로 치면 0, 1, 2 이럴 때 그 0을 뭐로 잡아야 될지, 그 기준을 뭘로 잡고 살아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민이 늘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기웃댔는데, 저는 그게 이제 햇빛이 된 게, 근데 그래서 햇빛 그림 많이 선물하죠. 쌀 글자가 해에서 나왔어. 햇빛, 햇살. 예. 쌀밑자가 그래요? 해의 전기를 담고 있대요. 쌀이. 그렇죠. 예, 그래서 쌀밑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건 해의 살이래요. 햇살. 예. 그게 쌀미의 속성이래요. 그게 동의보감에 나와요. 예. 쌀의 전기를 담고 있어서.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거 화집에 넣으려고요. 네네. 좋네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처절하게 뚝뚝 떨어지지? 그런가? 조금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게 그래.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어느 순간은 괜찮아. 그러고 딱 끝내고 액자 맡기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저거 너무 질퍽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질퍽한데 좀 지웠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2002년에서 2001년 넘어갈 때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몇 살 때죠? 34살? 34. 도쿄 현대미술관 12명의 세계 작가로 선정됐어요. 네, 맞아요. 34살. 34살에. 네.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럼요. 주목받는 작가, 국제적으로 한국적 그 정서와 이런 걸 담은 주목이 된 건데, 그렇지. 저는 이 콘텐츠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저도 한 30년 이상 기획자로 살았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보고다. 어떤 우리 한국 K 콘텐츠의 보고인데, 그거를 평생 천착한 사람은 바로 이진경 작가. 그렇죠. 한기를 가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거를 상업적으로도 쌈지라고 하는 그 상업 공간을 통해서 긍지 있게, 천박하지 않게 그 외국인과 한국인들에게 그 자긍심과 어떤 상징성을 줬는데, 이게 왜 대중화에 지금 접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 했죠. 오케이. 예. 그거는
저의 이제 또 하나의 바람인데 그래서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화집을 180, 76? 160페이지짜리 160 화집을 페이지짜리. 하나 만들어서 우선 가벼운 걸 만들고 실제로는 이응루 제가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 보시면 제가 담고 싶은 게 아까 이거 먼먼산 눈은 날이고 이건 제주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먼먼산 해치고 흐르고 그건 이응 홍성에서 전시했었던 두 가지 전시를 조금 망라하는 책을 만들고 싶어요. 네네. 근데 워낙 이 전시가 약간 한국적이고 그다음에 한국의 산과 들, 그다음에 민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이 좀 낫도록 애쓰다 돌아가신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기억 못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냥 잊고 지내는 사람들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역사 의식도 많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거는 책 페이지 수가 이렇게 책이 좀 두꺼워져야 돼요. 두 개의 전시를 다룬 게. 그리고 그건 역사 강의도 했고 또 천도제도 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금 들어가야 돼서 내용이 이게 조금 많아야 돼서 이제 그게 다 만들려면은 이게 이제 제가 뭐 어디 좀 당선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 그 문화재단 같은 데서 책 만드는 거 당선되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이제 이진경 작가님 작품 소장된 게 금호미술관, 예술의 전당, 국립한글박물관, 성공미술관, 강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영국 아시안하우스. 아 거기서는 전시를 했고, 네 그거 포트폴리오 보면 뒤쪽에 나와요. 그거 어디에 그 다 기억 못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디자인적으로는 그 이진경 서체 폰트가 개발돼가지고 오케이. 많은 그 상업 공간의 간판으로 심지어 TV에도 나와. 예. 네. 프로그램 같은데 그 자막으로도 많이 등장해서 굉장히 그거는 그 한국 사회 맞아.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폰트. 맞아요. 그 이경규가 나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오케이. 연예 프로그램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주 그 레트로하면서도 딱 보면 맞습니다. 우리 이 중고등학교 때 철수와 영희 뭐 이제 그런 거 그런 어떤 정감이 있는 그런 것 같은 좀 소박한 마음씨. 오케이. 그 공간의 어떤 이제 그 고향이 바로 여기인 거죠. 오케이. 아무래도 그때 불이 나고 그리고 당시 쌈지 되게 좋은 회사였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귀한 기회였거든요. 그걸 해볼 수 있는. 왜냐면 제 돈 안 쓰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그 공간이든 기획이든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되게 귀한 기회인데 어쨌든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쌈지로 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떤 서양 미술 아니면 어떤 기조나 뭐 이런 것에서 근거한 게 아니고 이제 쌈지 같은 경우는 로고 만들 때도 한국적이면서 서정적이고 모던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맞는 거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전에 이제 뭐, 그전에도 한 98년도? 이 정도 전에 또, 그때도 쌈지랑 처음 알게 된 게 98년도 제가 금호미술관에서 전시할 때인데, 당시 금호는 거기서 전시하면 그냥 되게 좋은 거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전시하게 됐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쌈지를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라 그러나 책자를 만들어줬어요. 쌈지에서 아트북. 쌈지가 그때 90년대 말에는요. 그 명동에 롯데 본점 있잖아요. 그럼 해피버스 뭐 해피 뉴 이어 이런 거 지금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거 한글로 적혀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때 물론 30년 전이야. 그때 워낙 옛날이니까 거진 30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는 다 영어였었어요. 영어로. 2000년대까지도 영어였어요. 쌈지길만 한글 쓰고 대부분 그때 얼마나 아파트 이름도 무슨 힐스테이트, 무슨 할레스, 무슨 다 영어 쓰고 시절이 그랬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글로 뭐 하자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쌈지가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뭐 그랬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불 났으니까 일해서 빚 갚아야 되니까 집을 지금 가보시겠지만 집을 다 돈을 꿔서 집을 졌거든요.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때도 이 홍천 이 집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홍천에 지금 이제 홍천에 그러면 어때 여기 연구가 특별하게 있어요? 없었어요. 그냥 포천에 살았었잖아요. 근데 거기 살면서 거기가 제가 90년에 들어왔어요, 포천에. 그래서 12년 살았을 때 불이 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원래 아시죠? 작은 콕딱지만한 터미널에 옆에 500원짜리 햄버거에는 패티가 정말 이거 너무 맛없는 패티에 양배추에 케찹 짜주는 그거 파는 데 있고 뭐 먹을 만한 데도 없고 빵집도 변변한 게 없고 뭐 그냥 그런 데거든요. 근데 거기에 롯데리아 생기고 저기 파리바게트 이런 거가 막 생기더라고요. 점차. 그래서 여기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홍천으로 오신 거예요? 네. 아니 불이 나서 왔어요. 근데 떠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조금 뭔가 막 생기기 시작해서 뭐 물론 보기 좋은 것, 쉬운 것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500원짜리 그런 거 파는 데 있잖아요. 맛은 없어. 훨씬 롯데리아가 맛있어. 하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 할머니 나와서 뭐 떡 같은 거 몇 개 갖다 놓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냥 약간 호미진 풍경들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제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게 마을이 상업화 돼가고 가게가 조금씩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아니다. 떠날 때가 됐나? 이러고 있었는데 덜컥 불이 난 거죠. 그 마음이 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제가 불을 불렀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옮기셨구나. 네. 먼 산에 눈은 내리고 눈은 아, 내리고. 요게 포스터예요. 네. 생긴 대로. 아, 참 정겹네, 모든 게. 요게 달력이다, 이거죠? 네, 그게 달력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2월달 달력이 이건데, 2017년부터 수료삼방이라는 훌륭한 출판사가 있거든요. 네네네. 디자인 출판사예요. 디자인 출판사. 디자인, 책도 내고, 주로 디자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있으면 전시 도록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또 책도 많이 만드는 데인데, 거기 책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거기에서 같이 그거 많이 했거든요. 저기 달력, 우리나라 팔도 달력, 그러니까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제주도, 강원도, 충청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물, 그러니까 올해가 우리나라 물이에요. 바다나 물, 우리나라 물. 그리고 우리나라 신화, 작년에 신화 달력 만들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산하고 강하고 이렇게 크게 지역이 나누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로 달력 만들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는 게 여기 요 옆에 보이는 달력이 요거. 예, 요게 그 내용이 이거고 안에 포스터도 들어있고 바다 포스터도 들어있고 그래요. 아주 작품 세계가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주 간결하고 네. 그러나 굉장히 임팩이 있네요. 딱 볼 때.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저 화백님께서는 원래 그 미술 전공하셨죠? 네. 골판으로 된 함석이 올라가니까 저게 뭔 일인가 그랬어요. 절을 왜 안 짓고? 절자리에 이게 옛날에 절자리. 이게 그러니까 20몇 년 된 집이에요? 네, 2002년에 지어졌어요. 2002년에 22년 된 집인데 네. 목조가 아주 뭐 진짜 프리미티브하지만은 굉장히 그 질감도 물론 투박하고 그런데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이런 집이네. 그죠? 아까 이 장작불 피우는 제가 모습을 봤는데 저것도 참 그 보통 저 소리 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만 따뜻하고 생긴 대로 나답게. 전례와 전승을 다 같이 해서 또 그렇지. 나에게 간다. 이게 저의 세 번째 개인전인데 이거는 지금 그 책자 160페이지짜리 수료 3방에서 나오는 화집에 들어갈 그 약간의 내용을 6가지로 분류했어요. 이게 네. 텍스트 나에게 간다 이걸로 시작해서 이거는 그 97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 25년, 26년 이 정도 됐어요. 이때는 제가 그때 한참 어릴 때는 90년대는 그 명상도 하러 다니고 좀 오히려 더 열심히 그 여름 수련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절에 해인사 여름 수련학교 이런 데 가고 그랬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이 평상심이 더 이런 거 하고 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고 이 옷 갈아입는 일이 인형놀이 하는 거지만 이게 옷 갈아입는 일이 사람이 그 옷을 학교 다니기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가지 옷밖에 못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는 일이 옷 갈아입는 일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게 97년도 그림인데 물그림 제 그림 중에서 이렇게 훅 시원하게 이 물그림 있는 게 또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한 획으로 무엇인가 이거는 뭐 이런 가령 폭포니 무슨 이런 뭐 박연 폭포니 이런 그 어떤 특정한 것의 이름이 아니고 제가 그리는 것은 그냥 그것 자체를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다예요. 바다인데 예. 이 바다에 가면은 방파제. 예, 방파제. 근데 저는 바다 가면 그렇게 방파제가 너무 좋아서 어릴 때부터 왜 좋은지는 알 수가 없는데 방파제가 너무 좋아서 이 방파제를 가면 이렇게 막 좋아서 거기 앞에서 한참 있다가 바다도 좋지만 그러고 이거를 집에다가 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실제로 알아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를 저 콘크리트 조각인데. 네, 콘크리트 조각인데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멋있어서 이 거푸집을 이걸 그 자리에서 거푸집으로 이걸 받아서 레미콘이 와서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무거워요. 그렇지. 아니면 있는 거를 하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제가 백방으로 알아봤을 때 그 차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갖고 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거푸집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요 96년 그림인데 꿈 같고 꽃 같은. 요거는 이제 관세음보살. 예, 그리고 이것도 꿈 같고 꽃 같은. 이거는 이제 호랑이와 나비라고 호랑이 그림. 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1급 기능사의 집, 저 스스로가 1급 기능사라고 이때 옛날에 선생님 그 양복점 많았잖아요. 선생님 지금 그렇죠, 양복 그렇죠. 입으시는 네네, 거. 그래서 1급 기능사의 집 이런 양복점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 양복점에서 좋다는 거 앞에다가 막 다 늘어놓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는 이제 파티복, 하나는 이거 평상복,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걸쳐지지 않는 그 원래 옷 이전의 자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3개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거 보니까 저 옛날 생각나네. 네. 그리고 밑으로. 이것도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그린 게 바다 횟집, 뱀탕, 국밥 이렇게 제일 먼저 글씨차 쓰는 작업을 그걸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작업했어요. 오늘도 무사히나 낙원은 이쪽으로 가면 낙원이라고 네 그런 거 작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울역에 옛날에 가면은 예술천국 불신지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오직 예술 불신지옥 이거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모두 다 씨앗. 우리 모두가 씨앗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씨앗이라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이런 거는 글씨를 쓸 때 그 느낌 때문에 이런 노란색을 선택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요? 감각적으로 모든 것은 노란색인데 아마 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그림이에요. 경우. 저 위에 있는 저 그림. 네, 지금 이제 2월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버들강아지 그릴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저께 산책하면서 한 가지 꺾어왔거든요. 여기는 강원도 지역이어서 여기 밑에 식당만 해도 눈이 없는데 여기 저희 집만 돼도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보다 살짝 추워요. 요 같은 동네보다도요. 그리고 당연히 매화나 이런 거는 보기 어렵고 여기서는 봄을 상징하는 거는 네, 버들강아지가 제일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저는 그 봄의 시작을 버들강아지로부터 봐요. 그래서 그걸 그려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굴란집이에요. 이게 저의 굴란집. 이게 저게 어디라 그랬죠? 포천의 청소년 가양리에 있던 굴란집인데 여기가 이렇게가 이제 집이고 요만큼이 작업실 이렇게 천장 좀 높게 해서 요만큼을 지었어요. 물론 작업실로 다 쓰죠. 마당에서도 그리고 좁으니까. 근데 이제 불이 여기서 구들방을 요걸 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봄에 불이 나서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싹 다 태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살면서 그린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옛날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이건 제가 방가사유라고 부르는 건데 네. 작지만 방가사유. 이거는 거기 걸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지? 그 터득골. 터득골에 그 책 보면서 약간 그러네. 숲 속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예, 조밥의 아홉곡, 토분 이런 것들은 조밥의 아홉곡은 이제 강진에 네. 예, 그거 있잖아요. 다산초다? 네, 다산 거기 사의제 거기에 이제 있는데 원래는 이 조밥의 아홉곡이 그 정약용 추사 김정희가 제일 먼저 저기 귀양살이 10년 귀양살이하고 이제 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던 시인이 있었어요. 근데 일속산장이라고 그분이 정약용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가면 조밥을 줬대요. 그래서 일속산장의 속자가 조속자인가 봐요. 성함이 뭐였더라? 근데 저기 너무 아둔해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공부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정약용한테 제자가 자기가 너무 아둔하다고. 근데 정약용이 부지런하라 그 삼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과거를 칠 수 없는 계급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평생 시를 썼대요. 근데 그 사람이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치는 큰 시인이 됐고, 오죽하면 추사가 나와서 제일 먼저 만나고 싶어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황상이라는 사람이에요. 황상이 좁쌀만큼 작다라는 뜻이고요. 63년간 학문을 연마하던 곳이래요. 그 일속삼방이라는 거가. 좁쌀 한 털만큼 작은 집. 예. 그래서 또 일속삼방은 추사가 직접 이름을 져줬다고도 해요. 왜냐면은 황상이라는 분이 이름을 떨치니까 추사가 나오면서 제주도에서 유배돼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제일 먼저 들린 집이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이제 민요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평범한 보통 사람들 그냥 생활을 하던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거 하고 전혀 상관없이 집안이 좋건 나쁜 그건 상관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부르고 삶을 살면서 그냥 불렀던 노래거든요. 지금같이 무슨 저기 이미자 뭐 막 이렇게 뭐 BTS 이런 식으로 연습 되게 많이 한 게 아니고 연습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살만 살고 때 되면 노래 부른 거. 그래서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 민요하고 이런 상업적인 노래하고 이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갈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끌어당기는 어떤 뭐냐면은 고기를 잡으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갈고리가.
근데 그 갈고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민요는. 근데 그 민요를 듣다 보면 나머지가 너무 조금 좀 더부룩한 느낌이 들어요. 나머지 노래들을 그걸 근데 이 내용은 이 토불미 소리는 제주도 노래인데 민요인데 이게 토불미가 대장장이 이게 불 피우고 이런 대장장이 노래예요. 토불미 소리는. 그리고 월월월 얘는요 말 모는 소리에 그 후렴구만 제가 모은 거예요. 옛날에 그 말을 고려 때부터 말마방이 10개로 나누어져서 그 한라산 중산간 지역, 한라산 산턱에 10개의 말을 키우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와 그 전라도 이쪽에는 말과 관계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농사도 조농사밖에 못했어요. 거기 땅이 척박해서. 그래서 조총도 조조총이 있고요. 그리고 말로 그 조 심은 다음에 말로 밟아주는 게 있거든요. 농사 짓는데. 이거는 다봄이라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산수예요. 산하고 물에 밑에 수. 그리고 밑에 바닥이 이렇게 이거는 제가 불이 2002년에 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제 생각에 그래도 그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전 그때 굴러다니는 게 연필이고 종이잖아요. 집에 작업실은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근데 다 타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상심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면 나는 뭘 갖고 있지? 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난 뭘 갖고 있지? 그랬더니 다 생각해보니까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불탄 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낮에 왜 청소한다고 막 쓰레기 담아서 갖다 버린 자리에 다시 가서 탄 헝겊이랑 탄 책들, 이게 산더미잖아요, 그게. 그거 다시 다 들고 와가지고 잘 말리고 헝겊은 잘 빨아서 헝겊으로는 타다만 카메라 같은 거 6대 타고 막 이랬거든요. 집에 제가 갖고 있었던 물감 엄청 막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싸서 공으로 흰 헝겊으로 그걸 잘 싸고 제가 입던 옷이나 이불 같은 걸로 이렇게 빨래 깨끗이 해서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그 헝겊을 리본처럼 만들어서 그걸로 감았어요. 감아서 공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탄 책이나 뭐 탄 그 여러 가지 스케치북 같은 거는 다 이런 식으로 판에다가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화판 만든 거죠. 캔버스 같은 거 다 탔으니까. 그 캔버스 중에는요, 벨기에산 캔버스가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각별히 비싸요. 캔버스 옛날 2002년 그 당시 200만 원이 넘고 그랬거든요. 캔버스 롤 하나에. 근데 제가 그거 나중에 훌륭한 화가 되면 쓴다고 이렇게 뒀던 거 그려도 못 보고 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 탔고,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물질적인 것도 아까웠는데 아버지 유품들, 아버지 보시던 책이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 책장 같은 거 집에 있었던 거 있었어요. 그런 것도 다 타고 이러니까 상실감이 컸는데 이제 그런 거 주워다가 판 만들고 공 만들고 이러니까 그리고 작업을 늘 하다가 작업을 못 하니까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 작업을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 작업은 정말 가위 하나만 있으면 헝겊 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붓 하나만 있으면은 이 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역시 민요들이에요. 이 장작 패는 소리. 왜냐면 장작을 패는 일은 내내 하는 일이거든요. 겨울 되기 전에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일이고 여기는 어린이 동요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모티브가 제가 보니까 아주 독특하세요. 이거는 이제 참 들밥 하는 그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밥은 이 토종벼가 있거든요. 토종벼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통일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농촌에서 농촌진흥민각 뭐 이런 농촌지능청.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쌀 같은 거 개발하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토종 쌀이 1450종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콩 종류도 50여 종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수확량이나 뭐 이런 거 봐서 조금 단일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거의 단일종에 가깝게 몇 종류 있긴 하지만 거의 단일종에 가까운데 옛날에는 밥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에 좀 그 기후 때나 뭐 약간 토양이나 이런 거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쌀의 벼의 종류가 다양했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새로운 종자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 쌀맛이 되게 다양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농사 짓는 이영동 농부님이 이 토종씨앗 모으시는 농부님한테 가기도 했고 또 그 농부님으로부터 그 벼 종자를 받아서 지금 농사를 계속 지어서 수확량을 늘려서 이게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그리고 그걸 복원하는 일을 하는 친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것들은 일제 때 일본 이름 같은 거 있기도 하고 그렇대요. 이 쌀 이름이. 아키바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거기서 왔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그 쌀 이름 다 적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나 그려주기로 했거든요. 거기 농사 짓는 그 친구한테. 그리고 제가 늘 이거 보면서 감탄하는 게 내가 겨울이 솔직히 풍경도 좋고 다 좋은데 없는 사람들은 겨울이 좀 힘들어요. 연료비도 더 많이 들기도 하고 겨울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땔감을 준비를 다 못하면 겨울을 되게 춥게 나다가 보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낄 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버들강아지 필 때쯤 되면 이제 지났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동질감이. 그리고 바깥이 그렇게 추운데 바깥에 나가면 춥고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조금 따뜻하고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이 작은 생명이 어떻게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잘 살았을까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생명이. 그래서 이제 이런 버들강아지 그릴 때 그런 내용들을 그려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달처럼 이거는 이제 사이프러스에 여행 간 적이 있어요. 2006년, 7년 그쯤에. 그리고 그때쯤부터 달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달을 그리면서 달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여기도 걸려 있지만 여러 개 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추석하고 달하고 이렇게 한글날하고 겹쳐져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추석 달이 되게 밝은 달이잖아요. 한가위 달이. 그렇기도 하고 또 한글은 여러 사람이 쓰는 글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평등의 개념이잖아요. 백성이 아돈에서 그 아비를 죽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도록 교육을 위해서는 한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종대왕이 만드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집현전 학자는 반대를 했지 만드는 걸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자와 공주가 만드는 걸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당대 최고의 의문학자였어요. 그 공부를 세종대왕보다 더한 사람이 없는 거지. 뭐 채말리 이런 사람들은 상소해서 반대 의견 상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주의자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 변한 건 없잖아요.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에 아니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는 알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반대를 만약 왕이 받아들여서 문자를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그 일본이나 중국처럼 굉장히 어렵게 글을 쓸 거고 이 모든 속도가 타이핑의 속도도 일 처리의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지금같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못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전시를 하게 됐고, 롯데백화점, 소공동 롯데백화점, 거기 롯데갤러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마치 달처럼이라는 전시를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글을 쓴 게 마치 만약 세상이 변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우리 모두가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마치 달처럼. 이것도 제가 그리는 것들은 대부분이 하나가 가운데 배치돼요. 뭐 여러 개 안 그리고 달이면 달만 그리고 예, 풀이면 풀만 그리고 바다는 바다만 그리고 얘도 바다, 파도, 그리고 파도 닮은 지붕, 이게 우진각 지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도 닮은 지붕인데, 이런 지붕이 시골집에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점점 지어지는 집들이 이런 지붕 맛이 아니에요. 이런 미감이 아니에요. 솔직히 막 건축 배우고 온 사람들은 공부 힘들게 외국 가서 또 막 하시고, 그래서 지어지는 거는 이 땅하고 되게 그 본질적으로 기웃대나 뭐 그래도 온대 지역이어갖고 그게 그나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91년 2년도에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집트에. 근데 그때 이집트 구르나 마을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룩소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룩소의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저기 되게 한 20분 거리에 그 구르나 마을이 있었어요. 뭐 알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가보니까 제가 마침 그 전에 읽었던 책에 그 마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제가 5월 달에 갔는데요. 그 낮 온도가 50도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더워요. 그냥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덥고, 그 말마차와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낙이, 낙타, 이거가 다 한꺼번에 다녀요. 이게 통합적으로, 굉장히 그 거리가 풍요롭고 멋졌거든요. 근데 거긴 그렇게 더운데 제가 있었던 숙소는 뭐 그 당시에 하루에 10불? 10불 정도 줬는데, 아니면 한 7, 8불이었는데, 에어컨 있고, 하얀 시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한 별 3개 정도 되는 그런 숙소가 한 그 정도 값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전기를 쓰겠어요. 그리고 창문이 겁나 크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창문이 커요. 근데 이집트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1년 내내. 뭐 120mm인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안 오는 거래요. 그 정도면.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지붕이 없는 집에 살아요. 이게 걸쳐 놓아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햇빛을 가리는 용도의 풀떼기를 걸쳐 놓고, 창문은 한 요만해요. 어두컴컴해요, 집안은. 그리고 벽 두께는 한 1m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돼요. 진흙으로 쌓은 집.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네. 근데 그 신식 집들은 그 온대 지방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지은 집들 있잖아요. 그 웨스트 미국식, 유럽식 집들을 비는 하나도 안 오는데 지붕 각도가 스위스가 뾰족하거나 북부로 갈수록 뾰족한 이유는 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지붕이 이렇게 있고, 제가 그런 것들을 아마 봤기 때문에 그 옛날에 여기 딴 나라에서 공부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붕의 각도는 보면 그 지붕을, 이런 시골집이요, 그냥 함석 지붕이든 그냥 초라하고 작은지 모르지만 그걸 봤을 때 제가 왜 엄마가 담아준 김치 막 딱 먹을 때 되게 여기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밥을 많이 먹어요. 평소보다 한 공기 더 먹고 마음이 딱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배가 부른 게 아니고 마음이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외국에서 밥 먹으면 아무리 밥 먹어도 맛있어서 먹어본다는 그거는 있는데, 마음이 채워지는 경우는 그렇죠. 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제가 마음이 채워지는 것들을 그려요. 이 지붕이 그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그린다. 아주 그 좋은 표현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아주 그 질문을 어릴 때 받았거든요. 그 한 30대쯤에. 근데 그때 어떤 그림이 그리고 싶냐고 그랬을 때,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아까 우리 먹을 거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그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자기 선에서 집안이 부자면 뭐 불고기도 나오고 조기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어려움은 콩나물에 두부랑 그렇죠. 그냥 김치 있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정성껏 만들어 주시잖아요, 항상. 바쁘면 바쁜 대로 대충 해도 더럽게 막 하거나 막 조미료를 겁나 퍼붓는다든지 이렇지는 않으시니까. 그리고 우리 저 화백님은 그럼 사사하신 그 스승님이 계신가요? 사사하신 스승님이요. 주변 사사하신 스승님이라고 하기에는 공부할 때 여러 선생님들께 배우지만 제가 마음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박생강 선생님 좋아하고요. 네네. 예. 그러고 또 한동안은 뭐 이렇게 연암 박지원이나 만나지 못했지만 연암 박지원을 좋아했다 할지. 네. 멀리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제법 많아요. 예. 근데 제 삶의 내력이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포천에 들어간 게 90년이었단 말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귀농귀촌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닥 많지 않았을 때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시골에서 그림 그리고 그냥 조금 벌어서 조금 쓰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많이 그리는 걸 제일 중하게 생각하고 살다가 덜컥 불이 나는 바람에 돈 벌어야 되니까 세상에 나와서 쌈질 한바탕 하고 다 끝나고 다시 여기로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예, 빚 갚고 그러고 그 쌈질에서 그 좀 돈을 버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셨나? 저는 아트 디렉터였기 때문에 월급 받았죠. 아트 디렉터 하면 돈 주셔서. 그래서 그거 거의 그 돈 받는 대로 그냥 매달 월급 나오면 쓸 돈 조금 남겨놓고 몽땅 다 그 빚 갚는 데다가 다 넣었어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6년 만에 빚을 다 갚았거든요. 6년 만에 갚으시고. 네, 집 짓고 땅 사고.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뭐 약간 여기 이렇게 있었던 돈을 다 갚았어요. 근데 6년 만에 갚았는데 저는 그 쌈지 사장님한테도 2천만 원 꺼달라 그랬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대출 안 해줘요. 은행이 저는 이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불나기 전에는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 돈을 저금하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불이 딱 났을 때, 그럼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그림 그림 좀 남은 게 있으니까, 그림을 좀, 내가 그동안은 안 팔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림을 못 팔았지. 내가 팔라고 내가 마음먹으면 팔리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은행에 갔더니 웬걸. 저는 예술가라 보증이 안 되는 사람인 보증이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직장인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나는 그때 비로소 세상이 어떤지 그때 아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구조를 만드냐면 세상에서 이렇게 역할이 분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의사, 공무원, 군인, 뭐 이런 식으로. 교직원, 물건을 사도 거기 가서 사면 막 되게 싸게 사는 거예요. 난 그런 게 세상에 있는지 몰랐어요. 오케이. 공제조합. 네, 그런 거요. 난 세상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화가 공제조합은 없다 이거지. 화가는요, 무슨 조합이에요, 조합이. 화가들은 제 생각에, 저는 어디 라디오 방송 하다가 들었는데, 화가는 낙타 같은 종족이라고. 낙타? 네. 낙타는
최초의 낙타 발굽이 되게 큰 이유는 처음엔 그것들이 눈밭에 살았었대요. 그리고 사막에 가서 사는 거래요. 뭐냐면 다른 것들과 이렇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사는 걸 안 좋아하는 것들이 그냥 좀 척박한 데 들어가서 그냥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낙타랑 똑같다. 아, 비슷하다. 아니, 더 나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준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근데 약간 이 대사회적인 데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서, 그때 갑자기 쇼크를 받았어요. 아니, 나는 사회 안에, 안 그래도 뭐 내가 사회 안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나의 역할은 도대체 뭐지? 나는 보는 자인데 보고 이걸 계속 지켜보고 이걸 그리는 자인데 이 빈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했지만 정말로 빈터인지 몰랐던 거예요. 사회적인 빈터. 그래서 그리고 뭐 당시 90년대가 뭐 얼마나 이렇게 2000년대 초반이나 이럴 때 이런 복지가 잘 돼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대안공간이 있지도 않았고 지금같이 젊은 작가한테 지원하고 이런 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의 화제는 저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조합이 있어서 조합에서 땡겨주. 저는 적십자 그건 받았어요. 적십자에서 구호 물품을 받았어요. 적십자에서 담요하고 가스레인지하고 라면하고 커피 믹스 이런 거 있잖아요. 속옷 한 벌 뭐 이런 거 받았어요. 지금 어쨌든 그 예술의 그 길로 들어선 지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1967년생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20년, 87년에서 한 40년, 한 8년 정도 되네요. 학교 졸업했다고 생각하면. 네, 91년에 졸업했으니까요. 네, 제가 네. 재수했어요. 재수도 했어요. 재수해가지고. 네, 재수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조금 네. 지금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충실해 하셨던 것 같아요.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기본적으로 얼굴에 그게 딱 나타나. 아, 그래요? 제가 그 영국에 갔을 때요. 제가 이제 쌈지길 아트 디렉터 하고 쌈지 사장님이 저를 영국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외국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일한다고 못 갔다고 그 사장님이 그림도 많이 사주시고 그때 그리고 사장님 동생, 사장님 누나, 또 사장님 아들 다 그림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절대적인 후원자셨네요. 그죠? 그럼요. 제가 전시만 하면 꼭 와서 크건 작건 그림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샀는데 왜 또 사냐고 물으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면 저기 이진경 같이 그릴 것 같아서 좋다고 샀는데 또 사시고 그래서 예. 네. 근데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영국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봤듯이 영국이 세상을 세팅했잖아요. 그게 영국에 가서 봤더니 너무 심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예, 너무 기분이 나빠졌어요. 영국에 공부를 이제 작가 레지던스라고 스튜디오를 주면 거기 가서 그리는 건데 제가 가기 전에 그 스튜디오가 창문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창문이 없는 데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네. 뭐 창문 없다고 못 살아 사람이? 그렇지. 막 이랬는데 저는 창문 없는 데 가면 숨이 막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파트에서 산 적이 없고요. 이런 주택에만 살았어요. 그것도 창문 열면 바깥에 이런 나온다. 풀들이 보이는 그렇죠, 데서. 저렇게. 예, 항상. 그랬다가 이거 완전 그 창문 없는 창고 같은데 이 불만 켜고 벽만 있고 이런 데는 저는 이게 생명이 없거나 이런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폐쇄 공포증 같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작업을 못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약간의 제가 그때 토지랑 뭐 읽을 책 1년치를 가져갔는데 한 달 만에 다 읽었어요. 야, 그 집중.
아니,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작업을 못 하니까. 오케이. 작업을 못 하면 그 에너지로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책을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세상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아, 예, 예. 아, 그렇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하니까 세상 불평이 나. 예, 예.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되게 똑같이 뭐는 안 좋고 세상 불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게다가 좀 약간의 우울증도 있어서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케이. 아니, 저 영국에 이렇게 와볼 수 있으면, 그때 제가 처음에 리버풀에 있었는데, 그러면 무슨, 비틀즈. 비틀즈. 비틀즈 거리가 있고요. 뮤지엄도 있고, 가보려고 하면 갈 때 되게 많았어요. 근데 나가는 게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빈정이 그렇게 상해가지고, 그 영국이 해도 너무했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영국에서 나오셨나요? 영국에서 그 창문이 너무 없는 데서는 도저히 못 사니까, 저희가 그때 저 자신을 알았죠. 난 창문 없는 데는 못 사는 사람이다. 오케이. 그래서 집에 부엌에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 집에 부엌에서. 네, 집은 창문이 있는 데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부엌 한편에서 그리다가 거실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내가 거실에서 좀 그림을 그려도 되느냐. 또 거실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작업실로 구해진 곳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 공간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런던으로 와서 이 얘기를 왜 물은 질문에 답하느라고 이 얘기를 한 건데, 제가 후회하는 거. 네, 후회하는 거 뭐냐면, 제가 이러고 런던에 와서 그 오래된 경찰서 건물인데, 그걸 레지던스 건물로 바꾼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킹크로스인가, 무슨 크로스인데, 여튼 굉장한 우범 지역이래요. 근데 내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주변에 열을 만나면 열이 다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거기서 자기 사촌이 죽었다, 크게 다쳤다, 뭘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그럼 거기 가서 죽는 것보다는 어디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한국 사람들 많이 있는 뉴몰든이라고 윈블던 아래에 한인들 밀집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한국 식당도 가깝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조금 좀 쉬운 길로 살자. 그래서 거기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때 결심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100% 실패한다. 그러니까는 나는 삶이 그래도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겠어. 그러면은 내가 물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선행해서 살았으면 물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삶이 작가인데 내가 뭘 물어갖고 좋다는 걸 하는 거 하고 그들의 취향과 저의 취향이 너무 다르고 시간이나 일반 사물이나 이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게 너무 달라요. 말을 들으면 100%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 누구 말도 듣지 않겠다. 이후에 그래서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살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물어야 될 때는 왜 밥집을 물어도 이 사람이 이런 걸 좀 탐하고 좀 그런 걸 가려 먹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나한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그냥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는 걸 즐겨하는 애한테 가서 질문을 하는 것부터 전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정도는 가리는 거죠. 약간 그렇다고 세상을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순수하시고 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작품 활동을 쭉 해오셨고 그 삶이 결코 제가 봤을 때 공허하지 않고 안 공허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아주 충실하신 것 같아요. 얼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게 또 밥벌이는 되죠, 그래도. 밥벌이하고 정말 달라요. 제가
저는 이제 그림 날라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20년 이상 그림 날라주는 아저씨, 이와마타 아저씨가 50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럼 저한테 그림 날라주면서 내내 50살 이후엔 오케이. 괜찮아진다고 해서 제가 50 지났는데 안 괜찮아서 아저씨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다른 작가들은 전시도 없어.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야, 그 아저씨 저보다 더 잘해. 네, 그러더니 어. 60 지나면 좀 나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60이 이제 조금 더 좀 있으면 조금 있으면 네, 되나? 좀 있으면 돼요. 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예, 그러고 또 이렇게 영예로운 일들 같은 것도 있죠. 뭐 그림이 좋은 곳에 소장됐다 할지. 아, 그럼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까? 이화백 그 그림. 저기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과천에 거기에 소장 작년에 됐어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그거는 옛날에 예, 됐고요. 그리고 뭐 한평 국립미술관 그리고 뭐 봐야 되는데 몇 군데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잘은 그림 볼 줄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네. 느끼는 게 있거든요. 아, 네. 이거 저 세계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세계로 나가고 싶어요. 정말. 왜냐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무슨 절망을 했냐면 이 영국 메트로폴리탄 런던에 있었는데 예, 버스 딱 타면 한 6개국어 정도 들려요. 그렇지. 네, 그리고 조금만 가면 여기 유태인 마을이 있고 오케이. 이게 여기 일본인 마을이 있고 이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유태인 마을에 가서 밥을 한번 먹는데 유태인 신문이 있잖아요. 네. 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림인 거죠. 저한테는 기호예요. 근데 다만 느끼는 건 거기 음식이나 거기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유태인 식당에서 먹는 음식이. 식재가 되게 좋고 값이 그 물가 대비 음식이 되게 좋은데 깨끗하고 애들의 건강 상태도 좋아 보여요. 아,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유태인 음식을 처음 먹어봤고 그리고 그 문화.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한국에 느낄 게 이 정도의 기호로 이걸 볼 텐데 한글을. 근데 난 이 기호를 내 메인 작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글씨 쓰고 막 작업하는 거. 그래서 이걸 과연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내가 영어로 뭐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거 내가 아는 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지금 내가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12시에 점심 식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돌아온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정상 4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참 희한한 얘기죠. 이게 지금 편집 과정에서도 이게 어떤 뭐 순서나 이것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다는 뜻은 거기에 진실이 있고 그리고 소박함이 있고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난하지만 전혀 가난하지 않은 화가 이진경 화백입니다. 그림 날라주시는 아저씨의 말씀만 들어 이제 60이 넘으면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160쪽짜리 화冊 이것도 잘 팔리기를 기대합니다. 권택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